이런 가운데 유여해 최고위원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유여해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유정 기자,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 유여해 최고위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만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 나가서 붙어볼 생각이다. 주위에서도 나에게 출마를 권유한 사람들이 많고 네. 현재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며 자신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누가 이렇게 시켜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절차와 그런 과정들, 내부에 이제 후보 선발도 있어야 되는데 네. 자신의 속내를 굉장히 크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임종석 비서실장 하면 재선 의원 지내고 서울시 부시장도 하고 야당일 때 당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네. 그런 여당의 중진, 굉장히 좀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사람과 자신을 비례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책임 높이기 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하지 않는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변희재 씨가 인터넷 논객하다가 갑자기 진중권 교수를 엄청나게 물어뜯으면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정청래 전 의원이 홍준표 지금 대표에게 계속 나랑 좀 한판 붙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유명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체급을 좀 높이는 이런 식의 좀 어떤 전략이 아닌가, 유여해 최고위원이 그런 걸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보통 선거철에 보면 일단 마이너 군소 후보들이 자신의 책임 높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강력한 후보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가 시작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임종석 실장이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고 얘기한 것 자체를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 인권위원으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네. 당의 위원장도 맡고요. 서초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보수의 새로운 어떤 주자로서 어떤 네. 인사로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주요 발언들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몸집, 몸가스,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유여해 최고위원이요, 이 최근에 글쎄요, 체급을 좀 높이고 몸집은 키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돌발 발언으로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화제가 됐었죠. 그 문제가 됐던 발언들을 몇 개 모아봤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토론해 주겠나? 안 해줄까요? 그 기자들이 너무 오버액션하면 문제돼요. 안 해줄까요? 유 최고위원은요, 이 유독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해서 좀 가시돋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쇼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죠. 네, 맞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를 명예훼손을 시켰다라고 해서 지금 고소를 당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역으로 이 시민단체를 모욕죄로 맞고소하겠다라는 아하. 게 좀 전에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시민단체는 이제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의 인격을, 그러니까 상대라는 건 이제 김정숙 여사를 말하는 거죠. 네. 인격을 비하했다라는 거고, 이 시민단체의 고소로 자신을 모욕을 했다라고 네. 해서 이제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법적으로는 저게 논리가 되는 겁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유해 최고위원의 맞고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네. 뭐 이것도 아마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아하.
뭐 퍼포먼스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실제로 고소 고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들을 네. 노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명색이 유효의 최고위원이 야당,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어서 당원들 당비도 받고 굉장히 공식적인 비용도 많이 받고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저런 꽃감 같은 얘기 해가지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고소고발정 벌이지 말고 네. 오히려 지금 어려운 민생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아하. 이런 비판도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뭐 요거보다 조금 앞에 김정숙 여사를 또 물고 들어줘서 뭐 말춤을 추는 시간에 뭐 국가를 좀 더 생각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괜히 막말 이런 구설수 심한 말 때문에 그 10일 말려들 시간에 조금 더 국정을 생각하고 민생을 수습해라. 지금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지금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제1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막말이나 품위 없는 논란에 휘둘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네. 좀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기각된 이후 현재 구속영장 청구서 수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성호 차장,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흔적이 남은 겁니다. 네. 당초에 이제 발부에 이제 도장이 찍혔는데요. 판사가 찍은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없어지고 또 기각에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 실수냐, 네. 아니면 어떤 이 결심이 바꾼 모종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가 발부에 도장을 찍어놨었는데 소위 말하는 화이트라고 하죠. 네. 일명 화이트라고 하는 수정액 그걸로 싹싹 하얗게 지우고 옆에 기각에다가 도장을 바꿔 찍었단 말입니다. 글쎄요. 이게 판사가 이런 결정을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 도장을 찍는 경우 어떻습니까? 흔한 일입니까? 뭐 쟤는 사실 저도 군판사라면서 영장 발부를 해봤는데 네. 그 찍기까지의 그 과정이 힘듭니다. 네. 떨리거든요. 네. 그걸 막 찍지를 못해요. 아. 발부 아니면 기각인데 자기 도장을. 네. 그래서 지금 해명으로 봤을 때는 실수를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 정말 단순한 실수인지 네.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뭐 오해가 됐든지 아니면 뭐 외압이 있었든지 그런 부분이 결국 도장 저거를 제대로 못 찍어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그래서 이 영장 담당 강부영 판사예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영장 심사를 수차례 했던 그런 판사입니다. 원칙주의자라고 평소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럼 원칙주의자라고 하면 글쎄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실수를 했다? 해명 자체가 법원에서는 지금 판사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법원에서는 이제 실수였고 이런 일이 덜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 판사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립니다. 74년생이고요. 연수원 32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칙주의자고 이제 법치주의, 이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강 판사가 네. 이런 단순한 실수를 할 수 있겠느냐? 네. 라는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단순한 실수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결심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심이 바뀔 수도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박지훈 변호사님? 판사의 결심이 막판에 저렇게 확 구속에서 기각으로 영장 발부에서 기각으로 바뀌는 이유 뭘까요? 경우의 준 세 가지 같아요. 네.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외압일 수도 있고, 외압. 아니면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네. 외압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발부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지금 또 하필이면 전병헌 수석이에요. 네. 현 정권의 정무수석을 했던, 전 네.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압의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장 담당이다 보니까 네. 그날 영장은 다 이 사람들이 다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근 후에 영장에 도장을 찍는데 네. 혹시라도 딴 사건하고 헷갈렸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실수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기에는 네. 전병헌 전 수석이 판단하는데 하필이면 그걸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그렇죠. 뭉개고 찍었다.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이 아닌가. 뭐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있었고 네.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또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문입니다. 네, 일단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GS 홈쇼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검찰이. 근데 GS 홈쇼핑 측에서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지금 검찰이 포착한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영장 재청구를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수사 내용을 좀 보강을 해야겠죠. 그래서 롯데홈쇼핑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네. GS 홈쇼핑도 그 전병헌 수석이 사실상 엄청나게 그 거의 사유화하고 있었던 e스포츠 협회 게임 관련 업체들이 모여있는 거기다가 1억 정도의 후원금을 내서 롯데홈쇼핑에 그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 이렇게 네. 보고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 홈쇼핑이라는 데는 게임하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1억씩 내고 3억씩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범죄가 의심되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느냐? 검찰은 이제 조만간 영장 재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 도장이 잘못 헷갈렸었던 과거 사례가 과거 이 장세주 네. 동국제관 회장 그렇죠. 사건이에요. 근데 이때는 영장 재청구에서 결국 구속됐죠. 지금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2015년도에 있었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문제인데요. 상습, 도박, 횡령, 배임으로 수백억대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네. 기각의 도장을 찍었어요. 발부는 좀 스카치 테이프로, 수정 테이프로 하고 그 후에 검찰이 새롭게 영장을 청구한 끝에 재청구한 끝에 발부가 됐거든요. 네. 결국 이 사건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아하. 이런 또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영장 재청구를 하면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판사는 또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본인이 하기에는 아마 좀 부담스러울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영장 담당 판사가 3명이 있으면 이게 돌아가면서 배당이 되는데 네. 이 강 판사한테 배당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다른 판사가 아마 오민석 판사는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 영장 재청구 됐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임종숙 실장이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고 얘기한 것 자체를 모르고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해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이제 이 자유한국당 인권위원으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네. 당의 위원장도 맡고요. 서초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보수의 새로운 어떤 주자로서 어떤 네. 인사로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주요 발언들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어떤 몸집, 몸가스,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유해 최고위원이요, 이 최근에 글쎄요, 체급을 좀 높이고 몸집은 키웠을지 모르겠지만 이 돌발 발언으로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화제가 됐었죠. 그 문제가 됐던 발언들을 몇 개 모아봤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 대한 문정부에 대한 하늘이 준엄한 경고 그리고 천심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 저는 김희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된 것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 국민 앞에서 저와 함께 무제한 공개 토론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토론해 주겠나? 안 해줄까요? 그 기자들이 너무 오버액션하면 문제돼요. 안 해주나요? 유 최고위원은요, 이 유독 청와대 인사들을 겨냥해서 좀 가시돋친 발언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김정숙 여사를 향해서 수용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기각된 이후 현재 구속영장 청구서 수정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성호 차장,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흔적이 남은 겁니다. 네. 당초에 이제 발부에 이제 도장이 찍혔는데요. 판사가 찍은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없어지고 또 기각에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단순 실수냐, 네. 아니면 어떤 이 결심이 바꾼 모종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가 발부에 도장을 소위 말하는 화이트라고 하죠. 네. 일명 화이트라고 하는 수정에
그걸로 싹싹 하얗게 지우고 옆에 기각에다가 도장을 바꿔 찍었단 말입니다. 글쎄요, 이게 판사가 이런 결정을 잘못하거나 또는 잘못 도장을 찍는 경우 어떻습니까? 흔한 일입니까? 뭐 쟤는 사실 저도 군판사라면서 영장 발부를 해봤는데 네. 그 찍기까지의 그 과정이 힘듭니다. 네. 떨리거든요. 네. 그럼 막 찍지를 못해요. 아. 발부 아니면 기각인데 자기 도장을. 네. 그래서 지금 해명으로 봤을 때는 실수를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이제 정말 단순한 실수인지 네.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 뭐 오해가 됐든지 아니면 뭐 외압이 있었든지 그런 부분이 결국 도장 저거를 제대로 못 찍어서 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그래서 이 영장 담당 강부영 판사예요.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영장 심사를 수차례 했던 그런 판사입니다. 원칙주의자라고 평소에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럼 원칙주의자라고 하면 글쎄요, 굉장히 좀 차분하고 실수를 안 할 것 같은데 실수를 했다? 해명 자체가 법원에서는 지금 판사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법원에서는 이제 실수였고 이런 일이 덜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 판사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립니다. 74년생이고요. 연수원 32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칙주의자고 이제 법치주의, 이건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꼼꼼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강 판사가 네. 이런 단순한 실수를 할 수 있겠느냐? 네. 라는 이제 예의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단순한 실수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결심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네.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심이 바뀔 수도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박지훈 변호사님? 판사의 결심이 막판에 저렇게 확 구속에서 기각으로 영장 발부에서 기각으로 바뀌는 이유 뭘까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같아요. 네. 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외압일 수도 있고, 외압. 아니면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네. 외압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발부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또 지금 또 하필이면 전병헌 수석이에요. 네. 현 정권의 정무수석을 했던, 전 네.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외압의 부분이 있을지 않을까.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장 담당이다 보니까 네. 그날 영장은 다 이 사람들이 다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퇴근 후에 영장에 도장을 찍는데 네. 혹시라도 딴 사건하고 헷갈렸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막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실수라고 이렇게 좀 설명하기에는 네. 전병헌 전 수석이 판단하는데 하필이면 그걸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그렇죠. 뭉개고 찍었다.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이 아닌가. 뭐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있었고 네.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또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문입니다. 네, 일단 검찰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GS 홈쇼핑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검찰이. 근데 이런 가운데 류여해 최고위원회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유여해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유정 기자, 어떤 얘기입니까? 최근 류여해 최고위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네.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만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하면 나가서 붙어볼 생각이다. 주위에서도 나에게 출마를 권유한 사람들이 많고 네. 현재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며 자신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누가 이렇게 시켜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절차와 그런 과정들, 내부에 이제 후보 선발도 있어야 되는데 네. 자신의 속내를 굉장히 크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리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임종석 비서실장 하면 재선 의원 지내고 서울시 부시장도 하고 야당일 때 당 사무총장도 했습니다. 네. 그런 여당의 중진, 굉장히 좀 정치적 입지가 탄탄한 사람과 자신을 비례함으로써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책임 높이기 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의 서울시장 출마는 하지 않는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저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변희재 씨가 인터넷 논객하다가 갑자기 진중권 교수를 엄청나게 물어뜯으면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정청래 전 의원이 홍준표 지금 대표에게 계속 나랑 좀 한판 붙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유명해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체급을 좀 높이는 이런 식의 좀 어떤
전략이 아닌가, 유효의 최고위원이 그런 걸 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보통 선거철에 보면 일단 마이너 군소 후보들이 자신의 책임 높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강력한 후보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선거가 시작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임종석 필요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고발을 당했죠. 네, 맞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를 명예훼손을 시켰다라고 해서 지금 고소를 당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유해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역으로 이 시민단체를 모욕죄로 맞고소하겠다라는 아하. 게 좀 전에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시민단체는 이제 추측성 발언으로 상대의 인격을, 그러니까 상대라는 건 이제 김정숙 여사를 말하는 거죠. 네. 인격을 비하했다라는 거고, 이 시민단체의 고소로 자신을 모욕을 했다라고 네. 해서 이제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법적으로는 저게 논리가 되는 겁니까? 박지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유해 최고위원회 맞고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인데 뭐 이것도 아마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아하. 퍼포먼스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실제로 고소 고발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들을 네. 노렸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명색이 유효의 최고위원이 야당,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어서 네. 당원들 당비도 받고 굉장히 공식적인 비용도 많이 받고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네. 저런 꽃감 같은 얘기 해가지고 괜히 구설수에 오르고 고소고발 정도 벌이지 말고 네. 오히려 지금 어려운 민생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아하. 이런 비판도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뭐 요거보다 조금 앞에 김정숙 여사를 또 물고 들어줘서 뭐 말춤을 추는 시간에 뭐 국가를 좀 더 생각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괜히 막말 이런 구설수 심한 말 때문에 그 시비에 말려들 시간에 조금 더 국정을 생각하고 민생을 수습해라. 지금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지금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제1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런 막말이나 품위 없는 논란에 휘둘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될지 네. 좀 저는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